(1번) 보시면 계약금 문제인데 틀린 거,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중도금 지급 얘기 나오면 해지할 수 없다로 빨리 체크하시고, 2번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언제나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죠. 특약을 하면 해약금이 안 되고, 계약금은 이를 의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죠. 특약을 해야 이제 성질을 갖게 되고. 4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지만,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원상회복 의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걸로 정답. 자, 안 받는다고 공탁하지 할 필요는 없죠. 예. 자, 2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맞았고요. 2번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자, 용의권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거고, 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그랬으니까 선이란 얘기고, 자, 그렇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해지할 수 있다. 맞았고. 3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다. 이런 걸 체크해가면서 이제 문제 푸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는 선의 매수인이든 악의 매수인이든 대금 감액 청구는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매수인이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얘기고. 자, 4번은 또 일부 타인 권리 매매 그랬고, 선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1년 맞았고요. 뭐 담보책임 내용은 하지 않았지만. 5번 타인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그럼 타인 권리인데 전부죠. 자,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해제. 근데 아예 해제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자, 이제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자, 1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고요. 자, 2번 환매 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 대금하고 거기다가 매매 비용 얹어서 주면 되는 거고요. 이자는 필요 없죠. 자, 3번 부동산 환매 기간은 5년, 동산 환매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고. 자, 4번 환매 기간은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 이 놈이 틀렸죠. 네, 4번이 되겠어요. 자, 5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 행사할 수 있다. 유익비니까 종료 시 맞죠? 이게 옳은 얘기가 되네요. 자,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됐다는 것은 이건 부속물이 아니라 부합물이 된 거니까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고요.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 자,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되죠. 그래서 1번이 이제 옳은 걸로 정답이고.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죠. 이거 인정 안 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반환 받을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다 틀렸고 1번이 돼요. 자, 5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틀린 것 그랬는데, 자, 1번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외에서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했으면 임차인은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무허가 건물은 지상물 매수권 대상이 아니다? 된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이 등기됐다고 그랬으니까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토지 양수인에게도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자, 6번은 임차인을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병에게 전대한 경우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동의 안 했는데 했으니까. 2번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계속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3번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병에 대해서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지. 3번이 틀린 얘기가 되죠. 4번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고 5번 임차인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병은 을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미 정답이 나왔으니까 5번 맞았겠죠?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담보책임 얘기하는 게 담보책임. 자,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 전대를 해서 좀 전에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이 과실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담보 책임이니까, 무과실 책임이니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에 담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은 우리가 매매에서 배우시지만 그 매매에 관한 규정들은 다른 유상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환, 임대차에도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7번은 을은 또 갑 소유 엑스토지를 임차한 후 갑의 이제 동의를 받고 엑스토지를 병에게 전대했어요.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전대차 성립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2번 갑과 병 사이에는 계약 관계는 없으나 병은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해야 되겠고 3번 병은 을과의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을에게 지급한 차임으로서 갑에게 대항할 수는 없죠. 옳은 얘기가 되고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뭘로 끝났어요? 통고로 끝났으면 통고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데 통지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이놈이 틀렸죠. 네. 자, 5번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 엑스토지에 현존한 경우, 자, 이제 일단 병은 갑한테 그 토지 임대 청구를 할 수 있고 갑이 엑스토지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매수 청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적법한 임차인, 전차인이니까 4번이 되겠어요. 자, 8번 다음 중 유효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제 법률행위 파트로 들어온 거죠. 기업번 허가 없이 음식점 경영하는 사람과 체결한 음식물 매매 계약 유효인가요? 유효니까 격번 골라야 되겠네요. 자, 니은번은 제2매수인이 매도인 배임에 적극 가담 그랬으니까 이건 덮을 것 없죠. 무효가 되겠고, 디귿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에서 초과 부분은 무효죠. 그러니까 유효한 거 하니까 이것도 고르면 안 되고, 리을번 부첩 관계를 뭐하면서 단절하면서 돈 주겠다는 거니까 이거 유효 맞죠? 예. 자, 미음번 세금을 감액받을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해서 체결한 증여계약 그랬는데, 자, 이건 의사표시 문제죠. 매매를 뭐 했어요? 가장매매, 허위표시죠. 이건 무효죠. 무효지만 뭔 했어요? 증여는 했지. 은닉행위죠. 그래서 이것은 유효가 돼요. 그래서 격, 리을, 미음으로 나와줘야 돼요. 자, 4번이 되겠네요. 자, 9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글쎄요. 1번 부첩관계 나왔는데 또 종료, 해제 나오면 반사회질서에 해당돼서 무효 맞았고, 2번은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이거 반사회적 행위 맞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돈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골프장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든 안 하든 행정적으로 처리해줘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하고 금전하고 연결되는 것은 반사회적으로 본다고 얘기입니다. 뭐 기부금이든 뭐든. 그래서 2번은 반사회적 행위 맞아요. 틀렸고, 모른다 하더라도 처음 본 지문이다 체크하고 넘어가시라고. 그리고 다른 거 읽어보시면 돼요. 자, 3번은 허위의 근저당권은 반사회적 아니라고 그랬죠. 맞았고, 자, 4번 의무강제에 의해서 얻어지는 채권자 이익에 비해서, 자, 우약벌인데, 자, 우약벌 공부하신 분들은 과도한 우약벌 약정도 반사회적 맞죠? 과도자 보이고, 그럼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다. 맞았고, 5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자,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거죠. 평생 뭐 하지 않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도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 그러면 2번을 찍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안 봤지만 이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앞쪽에 다 정리가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잡으시고, 자, 마지막 10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까지 해줬어요. 이중매매 문제죠. 자, 적극가담 없으니까 또 유효 무효 다 문제 내겠다는 거지. 그럼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면 유효 무효? 유효죠. 그러니까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2번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를 얘기하는 거죠.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이제 불능이 됐으니까. 자, 3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에 적극가담한 경우 그랬으니까 이제 무효를 전제를 깔아준 거죠. 그럼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마소 청구할 수는 없죠. 갑을 대위해서 마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자, 4번 갑과 병 계약이 사별주소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이제 무효인 경우를 잡아줬고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 요게 틀렸죠. 4번 5번 갑과 병 계약이 사별주소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을은 병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 뭐 푸시면 되는 거니까 차근차근히 정리를 좀 하시고, 자, 오늘 끝나시고서 100일주 같은 거 그런 거 드세요. 그런 거 다 챙겨 드셔야 돼. 고생 많으셨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